넘어갑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개공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개공 그러면 알아먹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개공. 개공 그러면 알아먹어야 돼. 개공. 그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란 말은 건 뭐냐? 거기 첫째 줄 읽어보세요. 어느 법에 의해서?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자, 여기서 키포인트 단어가 뭐겠어요? 개설 등록입니다. 등록. 자, 이 등록을 안 하면 그냥 공인중개사는 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에요. 이게 그냥 공인중개사는 돼도 중개업소 사장은 아니라고. 개설 등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가 이에요. 등록을 해야지 개공이 된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개공.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중개인이라 그래요. 자, 개공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 말은 법인 만들어서 중개한다.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또 법인 만들잖아요. 법무법인. 자, 우리도 법인 만들어서 중개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이거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 사무소 낸 거. 이거.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럼 이건 뭐겠어요?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이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 중에서 뭐가 있어요? 전혀 모르겠죠. 여기는. 그렇죠.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그러니까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이거 중개인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과거부터 중개 보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자격증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 없으면 개설 등록이 안 돼. 근데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그냥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요. 간주를 해줘갖고 그냥 개공입니다. 이것도 개공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이제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중개인이란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길잖아요.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개인이란 말을 써요. 자, 그래서 개공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러면 이제 법인 만들어서 중개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자, 칠판 봐보세요. 일단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야 돼요. 상법상 회사를 만들든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이걸 해야 돼요.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법인도 결국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 법인 개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업공인중개사 있고 등록이라니까. 이 등록을 안 하면 그냥 회사지, 그냥 협동조합이지 중개회사가 아니에요. 이게 중개회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록을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남양주시에다 사무소 낸다면 남양주시청에다 하면 돼요. 이제 개설 등록은 다음 주에 배우고요. 오늘 배우려는지도 모르겠네. 그러면 이제 법인 개공이 돼요. 이렇게 법인 개공이 된다. 됐어요? 회사를 만들든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개설 등록하면 법인 개공이 돼요. 중개법인이 된다. 이걸 이제 중개법인이라고 그래요. 중개법인. 이걸 무슨 법인? 같은 말이에요. 법인은 법인인데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이다. 같은 말이라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꼬르
중개법인 같은 말이다. 자, 얘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법인 중에는 특수법인이라고 있어요. 이 특수법인 용어 잡습니다. 이 특수법인이란 건 뭐냐?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자, 그러면 이 법인 경우는 우리 중개사법에 서 등록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이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중개사법에서 등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수법이라는 건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해요. 그럼 다른 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이 어떤 거 있겠어요? 뭐가 있냐고. 자,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지역농협협동조합, 자, 그러면 지역농협이 줄여서 지역농협이라거든요. 이것도 중개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을 하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래요.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있거든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특수법이라고 해요. 또 하나 그냥 들어봐요. 지역산림조합이라고 있어요. 이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이란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있어요. 자, 이런 법은 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기타 등등 이런 법에 의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을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란 말을 써요. 자, 개념 잡았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은 무슨 법인이다? 특수법인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법인 경우는 중개법인 및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자, 거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그 밑줄 긋고 이거 4가지 적어 놓으면 돼요. 이걸 특수법이라고 적어 놓고 4가지 종류. 특수법인 종류 4가지 적어 놓으세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거의 다른 법률을 규정해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이다 이 말이야. 30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 이걸 달리편에서 특수법이란 말 써요. 이걸 달리편에서 무슨 법인? 특수법인. 그래서 이제 용어 익히는 거예요 지금. 법인 개공이 있는데 특수법인 개공도 있다. 특수법인도 있다. 네, 여러분들 하다 보면 진짜 처음 하신 분들, 작년에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새로운 용어고요.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그죠? 과목별로. 그러니까 처음에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강의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걸 해놓으면 그래도 1, 2월부터 훨씬 편하겠죠. 근데 1, 2월 달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힘들지. 그때부터 양도 많아지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11, 12 기초 강의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처음 하신 분들에게는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2번에. 그죠?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어요?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격증 취득해야 돼요. 2번째. 등록을 해야 돼, 등록. 예,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사무소 낸 거 다 이거거든요. 자격증 가지고 등록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중개사무소 많잖아요. 다 이거거든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은 과거부터 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는 신고만 하고 다 했어요, 이분들은. 뭐, 신고만 하고 했거든요. 뭐, 자격증도 필요가 없어요.
그때 중개하겠다고 그때는 소개 영업이라 그랬거든요. 소개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다 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폐업 안 하고 이 폐업하면 끝나요. 이분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폐업도 안 하고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 연세가 많겠죠. 왜? 84년 이전에 신고하였으니까 1984년 이전이니까 그죠. 근데 폐업을 한 번이라도 하면 그분들은 이거 못 하거든요. 폐업도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다. 그러면 그러죠? 자, 그러면 왜 등록은 안 했는데 자격증 없으니까 등록이 안 되겠죠. 개공이냐?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요. 등록한 것으로 뭐 된다? 간주. 그러니까 등록은 안 했지만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등록증 그냥 줬어요. 등록증은 있어. 자격증은 없지만. 그래서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종류가 몇 가지? 개공 종류 세 가지. 줄여서 개공이라래. 개공. 줄여서 뭐랍니까? 개공.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있잖아요. 자, 공부 들어갑니다. 그 오른쪽 소속공인중개사 개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중개보조원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다 읽으셨어. 자, 이 지문도 자꾸 읽어야 돼. 왜냐면 이게 이해만 해갖고 된 게 아니고 어차피 시험은 지문으로 뜨잖아요. 시험은 어차피 지문으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도 했지만 지문을 익혀야 돼요. 아, 이게 진짜 소공 개념이다. 보조원 개념이다. 지문을 이렇게 자꾸 읽으셔야지. 그래서 어차피 시험은 지문으로 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비교해 드릴게요. 이 소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라 할까? 아까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개공이라 그랬잖아요. 소공, 그렇지. 이제 앞으로 소공 그러면 알아먹어야 돼. 여러분들, 내가 소공 그러면 알아먹어야 돼. 그죠? 어떤 분은 또 소공사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소공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소공이라면 소속공인중개사다. 개공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알아먹으시면 돼요. 또 뭐 강의하신 분 어쩐 분은 소공사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소공, 소속공인중개사,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됐어요? 자,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라는 것은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개공 업무를 보조도 할 수 있어요.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잖아요. 그러면 중개 업무도 하고 보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개 업무가 뭐냐? 이제 이 개념 들어가야지. 보조 업무가 뭐냐? 이거. 중개 업무가 뭘까? 중개 업무. 자, 생각나는 대로. 뭐 전화 받고 왔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서류 작성. 그걸 중개 업무를 할까? 무슨 서류? 계약서? 그렇지. 그게 중개 업무예요. 맞았어요. 아주 좋아요. 자, 이 중개 업무라는 것은 매수인에게 직접 소재지랄지 면적을 설명해 주는 거. 여러분들 그 물건을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소재지는 어디고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방은 몇 개고 뭐 이런 거 화장실 몇 개고 다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개 업무요. 그리고 또 계약이 끝나면 확인 설명서를 써줘야 되거든요. 확인 설명서, 자기가 이야기했던 거 서면화 시키는 거. 그리고 거래계약서, 아까 그 갑하고 을간으로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 그랬잖아요. 매매계약인데 재계약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거래계약이라 그래. 이때 쓰는 계약서가 무슨 계약서? 거래계약서. 이게 중개 업무예요.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이런 걸 중개 업무란 말을 써요. 이해됐어요? 그럼 보조 업무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보조 업무는 뭘까?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카피만 해? 그렇죠. 집 보러 다닌 거 있잖아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서류 복사, 기타 등등. 그죠? 현장 안내, 서류 복사 이런 거 다 보조 업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조원이라는 것은 거기 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거기 가로를 묶었어요. 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게 있냐 없냐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중개 보조원 개념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이 단어가 있냐 없냐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자격증 가지고 취업하고 없이 취업하고 그 차이잖아요.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 없이 취업한 사람을 중개 보조원이라래.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개 업무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합니다. 계약서 못 써요. 확인 설명서 못 쓴다고. 그리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는 똑같아요. 현장 안내, 서류 복사, 뭐 이런 거. 이것만 해, 이것만. 근데 이제 그 뭐예요? 서공은 둘 다 하잖아요. 이건 원래 개공이 할 일이거든요. 이거 개공, 사장이 할 일이거든요. 개공이 할 일도 하고 보조원이 할 일도 다 해요. 근데 보조는 말 그대로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속 공인 중개사하고 중개 보조원 개념 공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예, 전혀 못 봤다.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이제 영어가 끝났어요. 자, 영어 이제 우리 과목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고 시험도 자주 나와요. 여기서 더 깊은 내용은 나중에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끝났는데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개란 것은 법정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 주는 거, 토지 건물을 소개해 주는 거, 자동차 선박 소개해 주는 건 중개가 아니에요. 자,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가 있어야 되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하고 뭘 업으로 한다? 중개를 업. 몇 가지? 세 가지 다 충족이 돼야 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그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는 어느 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자. 근데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중개인. 몇 가지 종류? 세 가지. 그다음에 서공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도 하고 보조 업무 다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 해야 못해.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가 있다. 자. 그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야기했던 것이 1분 만에 다 끝난다. 공부가 되면 1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기본서 600페이지, 700페이지 내용이 하루 만에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공부가 되면 가능해요. 공부가 되면. 그러면 고득점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목 한 과목을 하루에 정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고득점으로 합격이 된다. 됐어요? 예. 공부가 되면 뭐 1분 내에 끝나잖아요. 아까 우리가 계속 1시간 정도 해온 걸. 그죠? 예. 자, 그래서 영어 끝났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용어 끝났어요. 이제 중개가 뭐고, 중개업이 뭐고, 공인중개사가 뭐고, 소속공인중개사 뭐고, 이런 걸 가볍게 공부를 해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대상물이 나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법정 중개 대상물 했죠?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토지, 건축물, 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자, 자꾸 반복이 될 겁니다. 이 단어들이 자꾸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영어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반복이 되니까.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러면 이 중개 대상물이 어디가 규정되어 있느냐 이런 거 이제 자주는 안 나오지만 간혹가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디가 들어있냐 이거예요. 이 세 가지는 공인중개사 법에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는 어디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시행령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시행규칙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법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시행령에 들어있어요. 중개사법 시행령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시행령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령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아까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그 자체가 시험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법 조문 한번 보세요. 그 법 조문에 보면 법 몇 조라고 그랬어요? 3조. 이 위에 세 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행령, 2조가 시행령을 말해요. 시행령. 시행령에서 뭐가 규정되어 있어요?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법정 중개 대상물은 법하고 시행령에 아울러 규정이 돼 있다. 아울러 규정이 돼 있다. 아울러 규정이 돼 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 그죠?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 대상물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지가 뭐고, 건축물이 뭐고, 이제 이건 이제 여기서는 범위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어느 선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이제 이 32회 때도 이건 나왔어요. 중개 대상물로 문제는 나왔는데, 영어 문제가 안 나왔더라고. 영어도 거의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중개 대상물부터 출제가 됐는데, 자, 봐보세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여기 한번 맞춰봐. 앞에 앉았으니까.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요. 토지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 그럼 그때그때 맞춰줘야 돼. 자, 그러면 이게 가부 토지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이거요? 수목이라 그래, 수목. 수목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칩니다. 소유권은 범위로 말하죠. 어디까지 미치느냐. 자, 이 나무는 그러면 가부 것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땅 속에 있는 것도 가부 것이에요.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칩니다. 그러면 토지 속에 암석이랄지 토사랄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이것은 토지 구성물이에요. 구성물. 그러면 암석만, 토사만, 지하수만 별도로 중개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습니다. 이건 토지 구성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암석만 따로 중개한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틀려버리겠죠? 그러죠? 그러면 이 나무도 마찬가지. 이 토지 일부예요. 가부 것이에요. 수목만 별도로 중개한다? 틀리겠죠? 이해됐어요? 토지 구성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래서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3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한번 몇 줄 그어보세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므로 암석 동그라미, 토사 동그라미, 지하수는 자, 토지 구성물로서 토지의 종속이 된다 그랬죠. 토지 일부분이다. 구성물이다. 그래서 독립해서 토지는 중개 대상물이 되지만 토지하고 별도로 개공이 중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 말이야. 왜? 토지 구성물이니까. 일부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나왔어요. 됐어요? 이건 민법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상하에 미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자, 봐보세요. 자, 이게 토지라 그랬죠? 그러면 이걸 이제 토지는 연속이 돼 있잖아요. 뭐 지국기 막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할 수 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중개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는 이걸 공부해야죠. 그래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필지 단위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 한 필지 토지는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럼 또 필지가 뭐냐? 학개론한테 배워서 학개론 시간에 자세히 배워요. 이해되세요?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토지 등록 단위입니다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가부 토지로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이 한 필지 토지는 누구 거?
가볼까? 그럼 사고 팔 때도 필지 단위로 사고 팔겠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A가 중개할 수 있는 단위도 무슨 단위? 필지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나왔네. 토지는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 물이 된다고.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 물이 된다고. 됐어요? 그러면 이것만 일부, 이거 일필토지 일부잖아요. 원칙은 한 필지고 출제자가 일필토지 일부를 물었다. 일필토지 일부를 중개할 수 있느냐?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분할하기 전까지는 안 돼요. 일부가. 분필을 해서 필지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두 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부란 단어를 물었으면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안 된다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분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필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영익물권하고 임차권은 가능합니다. 자, 영익물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익물권 종류. 이것도 이제 민법에서 배울 건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영임권 종류들이에요. 이 지상권은 아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면 이 지상권이 뭐고 지역권이 뭐고 전세권이 뭐냐 이것은 민법에서 다 배워.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가 전 과목이 돌아가야 돼. 이해가 쉬워요. 근데 우리 과목에서는 뭐 이거 개념 설명한 게 아니고 우리 과목은 이걸 중개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만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상권 개념, 지역권 개념, 임차권 개념이 잘 모를지라도 그냥 넘어가도 돼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거든요. 과목별로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지상권 개념이 뭔지 모르겠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과목에서는 이걸 중개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내용을 배우고 등기법에는 이걸 지상권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배우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개할 수 있냐 이걸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지상지역 전세권 임차권은 이 일부만이라도 가능해요. 여기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임차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 분필을 안 하더라도. 자,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토지는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 물이라 그랬어요. 이게 원칙. 근데 일필토지 일부는 영익물권하고 임차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거기 밑줄 한번 가볼게요. 양가로 1번 보세요. 토지 등록 단위는 필이고 필마다 소유권이 있으며 토지에 대한 매매기간 저당권 설정 이전은 필지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 필지가 하나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고 일부 밑줄 보세요.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소유권 저당권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나 일부도 지상지역 전세권 용의물권과 임차권 설정 이전은 가능하므로 일부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토지는 결국 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필지 단위로 중개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다. 일부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좋아요. 지웁니다. 지울게요. 자, 그럼 건축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건축물도 중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물은 어느 단위로 중개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어느 단위로 중개할 수 있느냐? 자, 토지는 아까 몇 필지가 하나 중개 대상물을 했어요. 건물은 한 동 단위입니다. 이 말은 하나의 건물은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 된다.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우리가 그러면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을 무허가 건물이래요. 그럼 무허가 건물은 과연 중개할 수 있냐? 자,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예, 좋아요. 자, 그러면 건물로 보려면 최소한 무엇은 갖춰야 되겠어요? 자, 지붕, 기둥, 벽은 갖춰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되고 기둥, 벽이 갖춰져 있으면 건축물로 보거든요. 이런 것만 갖추어져 있으면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더라도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등기되지 않는 건물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등기하지 않는 건물도 미등기인 채로 중개가 가능해요. 사고 팔 수 있고 중개할 수 있다. 자, 이런 것은 다 중개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도 토지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일동 건물의 일부. 아까 일필토지 일부 배우됐기 이것도 일동 건물의 일부가 있잖아요. 일동 건물의 일부. 자, 이거 중개할 수 있냐? 이건 이제 둘로 나눠서 공부하면 편해요.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단독 주택의 방 한 칸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것만 사고 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대상은 안 돼요. 근데 임차권하고 전세권은 가능하거든요. 일부를 물었을 때. 그리고 이제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 아파트 연립 같은 거 202호다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것만 사고 팔 수도 있고 우리가 아파트 매매하잖아요. 전세 임대차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죠. 아직 점심시간 안 됐는데. 자, 일단은 건축물은 이 정도 일단 정리할게요. 자, 밑줄 한번 그어드릴게요. 자, 3번에서 양가로 1번에 보시면 토지 정착물에 대한 토지는 별개 부동산이다. 이 별개 부동산이라는 거.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그 다음에 건물을 다니는 동이지만 구분 등기 가능한 집합 건물 일동 일부도 독립적인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고. 자, 이걸 말하죠. 일동 건물의 일부. 이거 아파트 같은 거 집합 건물. 이거요. 다 됩니다. 이건. 자, 그리고 일동 일실이라도 임대차 등은 가능하므로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뭐 이거. 자, 그다음에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시를 요하는 것이 아니면 미등기 건물하고 무허가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고 여기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착물 속 지붕, 기둥, 벽이 있어야 하므로 쉽게 해체될 수 있는 세차장 구조물. 자, 세차장 구조물 밑줄 그어보세요. 여기서 판례에서 말한 세차장 구조물은 이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 구조물 말한 거예요. 볼트 조립 형식이. 그죠? 이런 것은 정착물인 건물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요건은 최소한 지붕, 기둥, 벽은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차장도 세차장 구조물 나름이겠죠.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지붕, 기둥, 벽이 갖춰진 세차장 구조물 같으면 되겠죠. 건물로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판례에서 나온 것은 볼트 조립 방식, 조립식 이런 세차장 구조물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건축물 자체를 안 보는 거지. 볼트만 풀어보려면 쉽게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됐어요? 자, 그런 거 그죠? 그 정도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자,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뭐예요?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예?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란 것은 자, 칠판 봐보세요. 건축물도 토지 정착물 중에 하나죠. 그렇잖아요. 근데 건축물은 별개 부동산이고 별도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나머지 정착물들을 말합니다. 건축물을 뺀 나머지 정착물이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란 말을 써요. 자,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뭐가 있느냐면 자, 칠판 봐보세요. 토지의 토지 일부로서의 정착물이 있어요. 자,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부동산으로서 정착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보자.
자, 두 가지 나눠서 공부를 해보자. 토지 일부, 아까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 그랬어요, 안 미친다 그랬어요? 미쳐. 그럼 일부란 게 뭐예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수목이랄지, 뭐 교량이랄지, 뭐 담장이랄지, 뭐 제방이랄지, 뭐 도로 표장이랄지 이런 걸 말해요.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이 수목 예를 들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가부 토지에 수목이 있다. 그럼 토지 일부잖아, 일부. 왜? 토지 소유권 상하에 미치니까. 그러면 이 수목만 별도로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토지 일부니까. 아니 토지 사고 팔 때 수목이 같이 따라가니까. 그죠? 그러면 이 토지를 팔았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을의 토지가 되고 수목도 을 것이 돼요. 그러면 개공이 토지는 중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토지는 사고 파는 걸 중개할 수 있지만 수목만 별도 거래가 안 되잖아요. 일부니까. 그러니까 개공이 수목만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요. 개공이 담장만 별도로 중개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려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건물 팔 때 담장도 같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 일부로서 정착물은 토지하고 별도로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독립 중개 대상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것이 이제 어디가 나오냐? 양가로 1번 한번 읽어보세요. 4번에서 양가로 1번. 토지 정착물이라면 토지에 부착 고정되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건물은 별도로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수목, 교량, 담장 거기 밑줄 넣으시면 돼요. 이런 거 있는데 수목, 교량, 담장은 토지와 함께 거래가 되고 토지하고 같이 거래가 된다. 왜? 일부니까. 그러면 독립해서 토지하고 별도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재판 봐보세요.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부동산이란 말을 써 있잖아요.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부동산으로서 정착물. 이것은 이제 뭐냐면 토지 따로 정착물 따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이다 정착물이 건물처럼. 그럼 이제 건물은 별도로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거 뭐가 있을까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이 있어요. 자, 이건 뭡니까요? 가부 토지에 수목이 일부잖아요. 일부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아닌데 여기다가 이제 명인 방법이라는 뜻이 뭡니까? 명인 방법이란 개념. 전화 받고 오면 잘 하는데. 많이 좋았어요. 우리. 에? 등기를 했어요? 등기 안 됐어요. 등기 안 되고 내 거라고 어떻게 나왔냐고. 그냥 말로만 내 거나 했어? 그럼 어떻게? 편묘를 세워놨어요. 그죠? 좋았어요. 그렇게 내 것이라고 이렇게 공시를 해요. 뭐 철조망을 친달지, 표피를 깎는달지, 그래갖고 이름 써놔요. 내 것이라고. 그러면 이 자체가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토지 따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따로 별개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별개 부동산. 토지도 부동산 이것도. 그러면 이것만 사고 팔 때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개공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독립부동산이니까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을까? 토지하고 별도로? 예, 가능합니다. 이것이 과거에 시험 한번 나왔거든요. 된다 안 된다 난리 났어요. 이의신청 들어가고 난리 났는데 결국 이의신청 받아들여가지고 이의신청까지 안 받아줬어요. 근데 이제 소송 들어갔어요. 행정심판 들어가가지고 행정심판에서 결국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 한 문제 때문에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학교하고 들어갔잖아요. 이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독립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토지하고 별도로. 됐어요?
근데 이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 못해. 그죠?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집단은 부동산이니까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이걸 구별해서 공부하라. 구별해서. 이해됐어요? 예, 좋았어요.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첫째 줄 후단, 별개의 독립하여 거래 대상 독립 중개도 된다. 몇 적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소유권만 되고 저당권 안 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원래 부동산은 소유권 저당이 다 되는 권리거든요. 근데 이 명인 방법은 등기가 안 되고 이름 써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그렇지. 좋습니다. 좋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저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가운데 호흡 있고로 합격이다. 호흡 있고로 합격이다. 호흡하고 합격하고 지켜야 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 교수님들하고도 마찬가지. 됐어요? 예. 호흡을 잘 맞춰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끝났고 이제 임목 들어갑니다. 이것도 수목인데 여러분들 이제 임목은 또 뭘까? 이것도 수목이거든요. 그럼 이제 칠판 봐보세요. 방금 우리가 가부토지에 이 수목이 있다. 이건 일부로서 수목이니까 독립해서 중개할 수 없다. 근데 여기다 이름 써놓은 것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 임목이라는 것은 아예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갑이 등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줄이면 등기된 수목을 말하면 돼요. 등기됐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등기된 수목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임목이라는 표현을 쓰고 등기가 된 거예요. 등기가 된 거. 그러면 갑의 것이라고 등기가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나무가. 그러면 토지 따로 임목 따로 별개 부동산이에요. 별개 부동산. 그리고 중개할 수 있다고 법에서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법에서. 그럼 세 가지 정리 드릴게요. 토지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없다. 맞죠?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임목은? 있죠. 이건 시행령 법에 의해서. 됐어요? 세 가지 구별됐어요. 그리고 등기된 걸 임목. 그러면 명인 방법의 차이는 뭐냐? 이건 소유권도 되고 저당 다 돼요.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부동산에게는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 다 되거든요.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 객체도 돼요. 그러니까 저당이 뭐 하는 거예요? 저당권. 돈 빌려 쓰는 거죠. 저 나무를 저당 잡고 나무를 은행에 잡히고 돈 빌려 쓰는 거. 그죠? 그래서 저당권 객체도 되고 저 임목만 사고 팔 수도 있고. 그러면 개공이 저 임목을 중개할 수 있냐?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 없어? 있고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 독립부동산. 됐습니까? 예. 자, 그렇게 임목은 등기된 수목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의 첫째 줄 후단 밑줄 보세요. 이 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등기를 받은 수목 집단은 일필토지, 일본 생기면 모든 수종은 수목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뭐 임목 등기는 놔놓고 양가로 3번 밑줄 보세요. 임목의 독립성이란 말이 있어요. 임목은 이를 뭘로 본다? 부동산 동그라미. 자, 그리고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 동그라미. 이건 소유권 객체가 된다 이 말이고 저당권 동그라미.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된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에는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토지만 사고 팔아도 임목이 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왜? 별개 부동산이니까. 토지만 사고 팔아도 임목이 안 따라가. 또 반대로 임목만 사고 팔아도 토지가 안 따라가. 됐어요?
자, 그 말이요. 일부가 아니라 독립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임목이 뭔지 감 잡았어요? 등기된 수목, 등기 받은 수목을 임목이란 말을 써요. 독립해서 임목만 중개할 수가 있다.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은 뭘까? 또 이걸 공부하러 가야지.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 이것은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공장재단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공장재단 의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 33페이지 의.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서 소유권하고 저당권 목적이 되는 걸 말한다. 자, 소유권 저당권 맺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광업재단이란 광업권하고 광업기한, 광업권 동그라미 쓰세요.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에 하는 재설립이 이에 부속하는 사부 재설비를 구성 일단은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하고 저당권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확실히 나와 있어요? 정말로 나와 있어요? 개념. 그럼 그래 가지고도 구체적으로 감이 옵니까? 아, 공장재단 감이 와? 이 지문 있고 감이 오냐고? 안 오죠. 그럴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 다시 설명할게요. 이 공장재단을 설명하면 광업재단은 의만 틀리지, 의 개념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공장재단을 내가 설명하면 의가 대충 뭔지 감이 와요. 감이 오면 된 거예요. 감이 오면.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내가 이제 드디어 질문, 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요. 한번 맞춰보세요. 당첨되었어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요? 이게. 좀 크게 그려야 되겠네.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에? 비슷했는데 공장재단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금시 알아. 그래도 공장재단입니다. 그러면 공장 이 재단을 구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공장 건물이거든요. 공장 건물. 자, 그러면 A, B, C는 뭘 의미할까? 생각을 해봐요. 자, 내가 A, B, C라고 썼는데 뭘 의미하겠어요? 동이름? 예, 동이름. 여기는. 사무실 번호? 아주 좋았어요. 우리 여기는 대답할 거예요. 뭐야? 소유자로 말하는 소유자. 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자, 공장 소유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공장은 A 거, 이건 B 거, C 거. 내가 왜 이걸 달리냐면 이 재단을 만들 때 공장 하나 가지고도 재단 하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 공장을 묶어서 재단 하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소유자가 같아도 되고 소유자가 그림처럼 달라도 된다는 거지. 소유자가 달라도 재단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A, B, C를 했어요. 그러면 공장 운영하려면 공장 안 속하는 기계도 있고 차량도 있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축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공업 소유권이란 이런 권리도 있을 수 있어요. 지상권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이것을 묶어갖고 목록을 작성을 해요. 재단 목록을 작성을 해서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놔. 등기를 하면 이제 이게 하나 부동산처럼 취급이 돼요. 원래 기계나 차량은 동산이죠?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묶어가지고 이거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뭐 권리 이런 거 묶어가지고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서 등기를 해놓으면 이게 이제 한 개 부동산처럼 취급이 된다고. 그래서 부동산께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렇게 배우잖아요. 자, 이게 부동산처럼 취급이 돼요. 한 개 부동산이에요. 원래 이건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소유권 객체도 돼요. 그리고 이 재단을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아까 임목도 등기해 놓으면 소유권하고 저당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소유권 저당권 객체가 돼요. 그럼 이 재단 만든 주 목적이 뭐겠어요? 광업재단이든 공장재단이든. 주 목적이 이거예요. 저당권. 저당권 설정이 주 목적이라고. 그럼 저당은 왜 설정해? 돈 빌려 쓰려고. 근데 원래 저당은 아까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라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안 그래서?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그럼 이것은 뭐요? 저당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걸 묶어갖고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공장 부지 포함해서 기계 값도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보물 가치가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겠어? 올라가죠. 싸잡아서 은행에다가 맡기고 돈 빌려 쓸 수 있으면. 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당이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기를 해놓으면 이게 한 개 부동산처럼 취급된다. 광업재단도 마찬가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해놓으면 소유권 저당 객체되고 개공이 소유권 저당권 설정도 중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있어요. 이제 어차피 기계나 차량은 동산이니까 그렇다 치고 토지 건물은 중개할 수 있다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그러면 재단에 속한 토지 건물은 재단에 속해 있는 토지 건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처분이 가능할까? 또는 그걸 중개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일단 재단으로 묶여버리면 분리해서 중개할 수가 없어요. 재단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돼요. 개개의 그 책에 있어요. 밑줄만 그으면 돼요. 개개 구성물은 독립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첫째 줄후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된다. 보존 등기하면 재단이 만들어진다. 2번 한 개 부동산으로 본다. 이 점은 소유권 저당권의 권리는 목적이 안 되고 또 광업재단권 구성물은 구성물 동그라미 재단하고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가처 목적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4번은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봐드릴게요. 자, 이것은 어차피 개념 잡는 거니까 일단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이 뭔지 계략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좋아. 전혀 무반응이다. 뭔 반응? 무반응.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봐보세요. 그러면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이 6가지라 해서 무조건 중개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첫 번째 요건 1요소 6가지만 된다. 이게 1번 요소고 두 번째가 뭐가 또 충족이 돼야 되느냐? 사적 소유 대상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요건이 개공이 중개 행위가 끼어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토지 건물이라서 무조건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목이라 해서 무조건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또 충족이 돼야 된다고요. 이 말은 개인 것이어야 된다. 개인 것이 아닌 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야 된다. 개공이 끼어들 수 없으면 중개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이것까지 충족이 돼야지 완벽하게 중개 대상물이 된다. 됐어요? 그럼 어떤 거이 개인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몇 가지만 할게요. 기초니까. 자, 이쪽은 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개할 수 있어요. 자, 이쪽은 개인 것이 아니에요. 중개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개인 것은 뭐 수없이 많잖아요. 거기다 다 적을 수 없죠. 여러분도 뭐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그 개인 거니까 중개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주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죠. 이게 이제 기초 개념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공법상 이용 제한이 있는 물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법상 이용 제한이 있다 이 말은 이용 제한을 받은 물건이 있다. 이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생각하면 돼요.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를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앞에 앉아서 고생하는데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찍는 거예요, 여기는. 어? 있다고 이미 써놨잖아요, 여기. 자,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는 중개 대상이 돼요. 이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지 거래 자체를 제한한 거 아니잖아요. 자, 이용 제한 가장 대표적인 게 개발 제한 구역 생각하면 되고, 공법상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들어보셨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허가 받으면 돼. 허가 받아서 사고 팔고 이걸 중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공법상 이용 제한을 받든 거래 규제가 있는 물건이든 개인 소유면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주의할 사항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법상 제한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법상 제한이란 것은 각종 권리가 설정된 거, 권리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저당 잡힌 건물, 가압류된 건물, 가등기된 건물, 가압류된 토지. 이거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 아니 전세 잡힌 건물 중개할 수 있어? 사고 파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아니 전세를 안고 사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그걸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개공은 뭐만 해주면 돼? 권리 분석만 잘 설명만 해주면 돼. 설명. 여기는 전세권 설정돼 있으니까 전세금 얼마고 누가 들어 있으니까 알아라. 그래도 사겠느냐 이런 거 잘 설명해 주면 돼요. 가등기 돼 있다. 권리관계 잘 설명해 주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확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설명 잘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 것이면 뭐 권리가 설정, 저당 잡힌 건물이든 전세권 설정된 건물이든 임차인이 들어있는 건물이든 가등기 가압류된 건물이든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개인 것이면 다 가능해요. 자, 이거 그다음에 이제 개인 것이 아닌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개인 것이 아닌 것은 중개할 수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이 있거든요. 이걸 줄여서 국공유재산이라고 해요. 이 국유재산은 국가 거,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걸 말합니다. 이걸 합해서 국공유재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라고 있어요. 과연 이걸 중개할 수 있느냐? 행정재산은 또 네 가지가 있는데 너무 극기에 들어가는데, 자,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그냥 들어봐요. 이건 당장 한 개 안 해도 돼요.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이 있어요. 자, 봐보세요. 공용재산이라는 건 시청 청사 생각하면 돼요. 관공서 건물 생각하면 돼요. 뭐 경찰서 건물도 되고, 이것은 각종 공원 생각하면 되고, 국립공원, 도립공원, 천마산, 국립공원이 돼? 맞아요? 군립공원 맞죠? 내가 가봤거든요. 군립공원이라고 써졌던데.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업용 재산, 공기업, 철도청 건물 이런 거, 공기업 재산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보존용 문화재 생각하면 돼요. 남대문이랄 이런 거. 이것은 중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 아니면 자치단체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라도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재산도 안 돼요. 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재산도 행정재산이 아닌 걸 말하거든요. 이 국공재산 행정재산이 아닌 게 일반 재산으로 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처분은 가능해요. 그런데 공개 입찰 방식,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직접 공매 들어가요. 공개 매각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개공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밑에 개입이 가능 불가능. 그래서 안 돼요.
이것도 결국 중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인 없는 토지를 뭐라 하냐, 무주 토지라 그래요. 이것은 국가 거 안 되고, 또 미채울 광물이 있거든요. 땅 속에 미채울 광물, 이것도 국가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저 토지 건물이라도 개인 것만 가능하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개행위 개입 가능한다. 이게 중개 대상이 되는 건 주로 계약 같은 거 있잖아요. 매매 계약, 교환 같은 이건 끼어들 수 있으니까 되고, 아까 상속이랄지 경매랄지 이건 법률 규정 이런 것은 끼어들 수 없으니까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6가지에다가 2가지가 충족돼야만이 중개할 수 있다. 자, 밑줄 개략적인 것만 그어드릴게요. 자, 그 양가로 1번에 중개 대상물이 되게 한 요건,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저당권, 무채 재산권, 동산, 상가금, 수면, 권리금은 법정 중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 문장하고. 자, 토지, 건물 등이라 하더라도 중개 대상물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 자, 사적 거래가 불가능한 국유 재산 있잖아요. 국유 재산, 또 공유 재산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국유 재산은 국가 걸 말합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여기서 공유란 말은 자치단체 걸 말해요. 자치단체 그 공동 소유 이걸 말한 게 아니고 공유 재산 그러니까 뭐 공동 소유 이걸 생각하기 많았는데 여기서 말한 공유란 것은 지방 자치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국유란 것은 국가 재산. 됐어요? 그럼 이거는 왜 안 되냐? 시청 청사는 자치단체 거고 그래서 안 되냐? 문화재는 국가 거니까 안 된다. 됐어요? 예. 그리고 사적 거래가 가능한 사법상 공법상 거래 제한 이거 있잖아요. 아까 내가 있잖아요. 사법상 제한이란 것은 아까 뭐가 설정된 거? 권리 거기 그 가로 안에 가압류된 토지가 기겠죠. 그리고 공법상 거래 제한이란 것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접도 구역 내의 토지 이걸 말해요. 그래서 더 분류하면 토지 거래 허가는 공법상 거래 규제입니다. 거래 규제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이 이용 제한 대표적인 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밑에다가 공법상 거래 규제라고 적어 놓으세요. 공법상 거래 규제. 공법상 무슨 규제? 거래 규제.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이용 제한이에요. 이건 이제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용 제한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단어를 외우라는 거지. 그래야지 나중에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리고 가압류된 토지가 권리입니다. 사법상 제한을 말하는 거고. 그죠? 자, 양가로 2번, 3번 묶으세요. 이제 이건 중개행위 대상과 관련된 거. 이건 이제 밑에 거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권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은 거기 두 번째 줄, 첫째 줄 후당 중개행위 개입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저당권 지상권 설정 이전 행위는 중개 대상이 된다. 왜? 개공이 계약이니까 소개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상속은 아까 이야기했죠. 법률 규정이니까 안 되고 증여는 무상 계약이면서 증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할 수 없다. 아까 한번 나왔고요. 자, 아까 권리는 내가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야기 안 했는데 거기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은 권리가 돼요. 중개할 수 있는 권리. 근데 동산질권, 상표권, 광업권은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권리들은 나중에 서서히 공부하기를 하고 일단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다. 됐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은 법에서 나온 내용 이걸 해석한 거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판례가 있어요. 판례. 단원별마다 이 판례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 판례에서도 시험 나오니까. 이 기초교재는 판례가 안 실려 있잖아요. 기본서 나오면 판례가 나올 거예요. 그때는 또 판례도 그때그때 또 필요한 건 다 해야 되고 단원별로 조금씩 있어요. 판례가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다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번 여기 중개대상물을 이 정도 정리를 할게요. 좀 쉬었다가 2장 파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휴식 갖습니다. 휴식.